지금 전국이 문 대통령이 외교에서 뭐 화려한 업적을 거두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인정하는 언론들도 국내에 산적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 자, 지금 뭐 부동산 폭등이 되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어떤 경제에 있어서 개혁을 하거나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경제민주화나 노동개혁을 하거나 이런 본질적인 경제의 어떤 토대 개선, 즉 공공구조개혁 문제까지 포함한 또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시정 이런 부분을 포함한 부분에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되는 일부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또 원전 짓던 거 문 닫는다, 탈원전 간다라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힘이 있으니까 한마디 하면 그렇게 관철이 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여야 타협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지지율만 허울 좋게 83%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자, 장관 임명도, 추경도, 정부 조직법 개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의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야당의 국민의당의 머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자면 안철수, 박지원 두 사람을 날려야 된다라고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나서고 있고 이제 문준용 특검과 이 제보 조작 특검을 같이 하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여기에 가담하고 나왔어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한 107석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저기 바른정당이 한 20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한 38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쳐서 160석이 좀 넘는 의석이 지금 문준용하고 제보조작 특검을 동시에 하자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국민의당은 이 사건이 이유미 개인의 문제라고 사과하고 자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머리를 잘라야 된다면서 미필적 고의, 즉 당의 지도부도 다 알면서도 이런 허위 사실이 폭로되는 5월 5일, 5월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폭로되는 것을 방치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공격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원식 원내대표는 이 민평년 출신, 즉 김건태 계열이라서 이 부분에 총대를 매지 않고 야당하고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거고 국민의당은 어쨌든 우당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말리다가 문자 폭탄을 맞고는 원식도 강성 대열에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놓고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김무성이나 그 다음에 이정현 대표 당시에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오다가 하나 떨어지면 자신들의 원내대표까지도 내쫓아버리고 야당을 향해서 무조건 돌진하던 그런 모습, 즉 여당의 대표가 여의도 출장소 소장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자신들이 지금 똑같이 받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문 대통령을 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저는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극렬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장관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봅니까? 그들이 날뛸수록요 문재인 대통령은 점점점 코너에 몰려갈 수밖에 없고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가 한참 전성기 때 3인방이 설치면서 한 60-70%의 지지율을 넘나들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지지율은 떨어질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지
당장 비판을 좀 받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적이 생기더라도 지지율을 관리하는 쪽으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대통령을 몰고 가면 지지율은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 하니까 정말 싫어하더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어떤 행태에 한마디의 이의를 걸지 않고 기침만 하면 앞장서서 그냥 방망이 들고 휘두르는 이런 부분, 즉 국민의당이 저지른 행동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조작을 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이 사건에 앞장서서 설치니까 국민의당이 그런 잘못이 다 덮여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야당들이 똘똘 뭉쳐서 문준영 특혜 의혹도 이 조작 의혹하고 똑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부터 장관 임명까지 다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은 송영무와 조대엽을 한 이틀 정도 늦추면서 그 사이에 임명을 늦추면서 밀어붙이려다가 야당을 설득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 대목에서 저렇게 심각하게 공격으로 나서서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일까? 자,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을 거의 해체시켜 버리면서 국민의당이 한마디로 이탈하도록 만들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국민의당을 문을 닫아야 초장에 민주당이 향후 안정적 의석도 확보하고,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을 합치면 이렇게 거의 과반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정의당까지 지원해주고 이러면 전체 의석이 과반을 넘긴다고 보겠죠. 이런 생각에 이번에 국민의당을 붕괴시키겠다. 또 국민의당을 사실상 움직이는 당 안팎의 지금 최대 지주 두 사람을 겨냥해서 식물인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 국민의당에는 민주당과 합당하자라는 파와 독자적으로 가자라는 파가 대립했고, 사실 국민의당이 당으로서 존립이 되겠는가? 호남이라는 같은 지지 기반을 지금 여당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실패한 의석도 작은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 지지층 대부분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양상으로 가버렸는데, 호남이 다시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그러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국민의당이 과연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호남에서 지지를 받아서 버틸 수 있겠는가? 호남 정당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만 맡기고 추미애 대표나 이 민주당은, 청와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제보 조작 사건은 이유미에서 이준서로 또 그 위에 또 다른 현직 의원으로 상층부까지 갈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입만 딱 닫고 있었더라면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문 닫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내리듯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3인방 찌라시 사건 때 문건 유출이 더 문제지 찌라시의 진이나 내용의 실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벌어졌던 내용. 그때 아마 추미애 대표는 야당 의원으로서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나섰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태에서, 지금 국민의당 사태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최고의 도우미를 하고 있다. 저렇게 나서니까요, 민주당 안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사람들이 다수 있고 비판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뭐 말을 못합니다. 심지어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야 된다 했다가 대통령을 인이라고 부르는 그 집단들이 달라들어서 아주 반쯤 죽여놨습니다. 제가 어제 한 방송에 나가서 이 주제를 다루길래, 잘못한 것은 국민의당이 잘못이지만 이미 잘못은 사과를 했고 자신들이 발표한 이유미 단독 소행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준서라 이 사안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영장이 청구되었지만은
국민의당은 무리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투쟁을 하겠다고 있죠. 공작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사태를 좀 더 보고 국민의당이 또 추가를 하는 거지. 매일 당에 회의만 열면 이걸 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공격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것이냐. 이 사태에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냐. 또 이현주 의원이 이 급식하는 조리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나쁘게 말을 하고 욕설 비슷한 부분을 뭐 기자하고 사석 대화에서 썼다 했는데 그 기자가 보도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욕설과 막말은 잘못이지만은 이 급식 비용이 한정된 데서 급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해주면 급식이 지금도 부실한데 학교 급식 부실하지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은 맞을 수 있다. 또 이현주가 반문으로서 지난 대선 직전에 탈당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엄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속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하면서 타겟트가 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직후에 이 더이세진 글을 보면 황장수, 차명진이, 정기남, 김만음 이것들을 그냥 찌끄레기들이지. 황장수 지난번에 MBN에서 황태순하고 막말로 퇴출되었다가 유야무야 다시 기어 나와서 현 정부 까는데 개거풀 물면서 지랄 시전 중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황장수 이거는 생긴 게 못된 사마귀상에 제가 사마귀같이 생겼습니까? 저같이 생긴 사마귀 있으면 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인상 뻑뻑 쓰고 짓거리는 소리마다 고인 심사가 드러난 지는 점잖게 말하는 척 하면서 완전 왕비호감이다. 황장수로구나. 요즘 황태순 안 보이대요. 황장수, 정기남 정말 듣기 짜증날 정도. 이현주 실드까지 쳐주더군요. 기가 차서. 자, 그러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질타했다고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황장수 등등 이랬는데 문자 내용도 틀렸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패들에 기대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지층을 배신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지율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고 장관 추경 등에서 야당에게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협치를 통해서 본질적인 개혁에 경제나 노동개혁, 뭐 부동산 개혁 이런 쪽에 적폐청산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당의 대표가 출장 소장이 되어서 개거품을 물면서 자신들과 우당인 지역 기반을 공유하는 야당 하나를 없애보겠다고 나선다고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한번 가볼까 하고 구멍을 파서 밤마다 민주당을 접촉하던 사람조차도 뭡니까? 이거 봐라. 내가 저쪽에 가봤자 공천도 못 받고 살아남지 못하겠다. 죽거니 살거니 죽을 때까지 여기서 똘똘 뭉쳐서 버텨야 나중에 이 당이 다시 살아나든지 안 그러면 뭐 서로 합당을 할 때 하더라도 공천이라도 보장되지 않겠느냐. 거의 우리 대가리들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쫄뱅이 내 혼자 저기 가서 살아남겠느냐. 그래서 과거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이 포로들을 갖다가 잘 대해주고 상대방의 수장에게는 예우를 갖추고 서로 두목끼리 나와서 싸우다가 상대 두목이 죽으면 아주 성대하게 이 장례를 치러주고 삼국지에 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났는데 어찌 하는 꼬라지가 거의 동네 개싸움보다도 못하게 간연한 겁니다. 이래되니 최근에 예의가 발라졌던 홍준표 대표조차도 이 문제의 본질은 문준용의 특혜다. 본말이 전도된 거다. 다른 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과잉 충성 수사를 한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특검 도입을 결의한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이 헌정유린죄를 저지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자를 빼고 미애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자, 문 대통령 송영문이 조대엽이 이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야당은 반대한다고 선언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놔둬야 되고요. 그 한둘을 자르고 안 자르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문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지요. 자, 오늘 한 그 신문에 뻥축구의 유혹이라고 송옥은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교수 내각과 시민단체 운동권 비서관들이 결합을 했다. 모두가 이상주의에 치우칠 경우 공을 찔러놓고 쫓아가는 뻥축구를 한다. 지금 탈원전이나 시급 1만원이나 자사고 외고 폐지나 이 세 개 공중볼이 전부 다 뻥 됐다가 쫓아갈 때는 좋지만은 골라인 아웃돼서 또 이 소리만 질러놓고 수습이 되지 않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적폐청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비슷한 사람들로 모여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한 언론에는 이건 좀 친정부적 언론에 가까운데요. 갓 취임한 대통령의 성패는 PI,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대통령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문 대통령이 80%까지 가는 지지율을 받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언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그걸 꼭 댓글로 달아가지고 80%가 아니다,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말하면 뭐합니까? 그건 좀 있으면 다 물거품이 될 건데 굳이 지금 말할 가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PI를 즉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 감성, 코드, 협치 사실과는 다르죠. 지금 뭐가 협치입니까? 야당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될 판인데 일부 지금 보수 야당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어쨌거나 뭐 되는 게 없는데 협치입니까? 근데 협치하는 듯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무식하게 밀어붙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는 상당히 좀 세련됐다. 노 대통령은 소탈함,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캐릭터 때문에 초반에는 열렬하게 지지받았지만 좀에만 가다가 지지율이 폭락을 했지요. 자, 노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품격과 위엄이 부족했다. 그래서 안정성을 줄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반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때 비서실장으로 노 대통령을 조용히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요런 거는 배우고 요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PI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답니다. 2억 4천만 원이.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이런 걸 기술적으로 가다듬어야 되겠다. 즉 대통령을 포장하는 PI라고 하면 그 고상한 말이고 대통령을 잘 포장하는 기술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 중에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이 문 대통령의 포장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이번에 베를린에서 무슨 윤희상 묘소에 가서 동백나무니 이런 것도 다 탁현민이 작품이고 미국에 가서 장진호 전투 비 간 것도 작품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으로 잘 왔습니다. 자, 국정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즉 직속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탁현민을 두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든다.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잡놈이라도 한마디로 대통령만 포장을 잘하면 미국도 데려가고 독일도 데려간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안 자른다. 좋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마음대로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박근혜 정권의 지지가 어느 날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졌던 것처럼 이 정권의 지지도 머지않은 시간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박근혜 지지율이 30%가 갔을 때 그게 바닥이다, 콘크리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밑에는 지하 10층이 나올 수 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했습니다. 나중에 4%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요. 지금 언론들이 다 문비어 청가를 털고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와서 참 행편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저는 국민을 위해서요. 어차피 이 5년을 받았는데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마디로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합의를 거쳐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을 다루는 추미애 여당의 대표의 행태와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여당 의원들의 행태가 궁극적으로 이 정권이 완장을 찾다라는 그런 어떤 우월감 하나로 설치다가 망해간 노무현 정권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작은 부분들은 PI 작업, 대통령 포장 작업을 통해서 감출 수 있는데 그 특성이 어디로 갑니까? 그 불특성질이 또 터져 놓으면서 옛날에 했던 짓을 그대로 지금 답습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매해서 한마디로 그 시각을 이 PI 포장으로 오랫동안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시간 문제고 머지않아서 이런 거 저런 거가 다 터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